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격언을 인용한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도 정치인도 한국민도 모두 수준은 낮아졌기 때문이죠. 보국안민과 민주화가 옛말이 되었다는 상황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지도자가 국민을 성장시키고 있었다면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지도자가 국민을 성장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0세기의 지도자는 국민의 삶을 알고 있었다는 반면에 21세기의 지도자는 국민의 삶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지도자는 한국민의 삶을 알고 있었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로 성장시켰지만 21세기의 지도자는 한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국정 창출과 국정 유지의 상황으로만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책의 성공으로 말할지라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모습일 뿐이지요. 장기적 성장의 국정 운영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국민의 삶을 먼저 바꿔주어야 합니다. 국정 운영의 정책을 성공시키는 실질적인 역할은 국민으로 이루어 놓기에 그렇지요. 국정 운영이 아무리 오색찬란하더라도 한국민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청렴과 투명이 사라져버렸다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국정 운영의 정책과 한국민이 따로 하게 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한국 사회의 정치만 5년을 기다렸지만 오늘날에는 국민도 5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5년만 기다리는 정치와 국민의 환경으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도 5년을 기다리는 정치가 있었더라도 5년을 기다리지 않는 국민으로 버텨낼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한국 사회는 국민의 근면과 성실의 기반으로 산업화를 이루었고 국민의 청렴과 투명의 기반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지요. 21세기로 들어선 역대 정부는 20세기의 국정 운영의 환경처럼 괄목한 성장을 조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곱씹어봐야 합니다. 20세기의 민주화 정부는 국정 창출의 터전으로 올라서기 전부터 한국민의 삶을 바꿔놓았지요. 국정 운영이란 여야의 환경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군사정부의 독재가 존재할지라도 국민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서 국민의 변화를 이끌었기에 한국민의 근면과 성실의 기반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지요. 반면에 민주화 정부의 권력 당쟁이 존재할지라도 국민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서 국민의 변화를 이끌었기에 한국민은 청렴과 투명의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국정 운영이 부족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서 먼저 바꿔준다면 한국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한국민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청렴과 투명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상황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국민의 삶에 침묵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죠. 침묵하는 상황에서는 독립운동, 보국안민, 민주화 등의 환경 속에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고통과 분노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놓지 않고서는 국민의 삶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지식도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한계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 다수의 침묵하는 보수 국민을 바꿔주지 못하였기에 따라잡지도 못합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는 극우로 하고 있다는 상황은 과언이 아니지요. 혹자는 세상 사회의 보수도 극우로 하고 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선진 시민의식의 선진국은 다르지요. 다수가 침묵하는 보수 국민은 없습니다. 선진 시민의식의 선진국도 극우는 존재하지만 다수의 보수 국민은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시민의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이지요. 그래서 자국사회의 극우를 견제하는 자발적인 보수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자발적인 보수 국민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사회 지도층과 극우가 보수를 대변할 뿐입니다. 한국 사회의 진보도 오늘날에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한계이지요. 독립운동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청렴과 투명을 퇴색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수의 침묵하는 진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강성 지지층이 진보를 대변할 뿐이지요. 불법의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다수의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있었다는 상황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오랜 전통의 자발적인 기반이 다수의 진보 시민을 있게 한 것이죠. 반면에 잦은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상황을 반대하는 경우는 극우가 모든 것입니다. 다수의 보수 국민은 침묵하였지요. 마비시키는 상황을 찬성하여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의식의 터전을 오랫동안 회복하지 못하였고 억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의 보수는 다수의 보수 국민의 시민의식을 자발적으로 조성하지 못하였고 바꿔놓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다수의 진보 시민과 잦은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킨 상황을 반대하는 거구를 보면서도 소윤섭의 팟캐스트는 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사회의 청렴과 투명은 도태되고 사라지는 환경 속에서 말조차 하지 않는 진보와 보수의 모습으로는 시각의 차이를 가지게 되었지요.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고무신을 받으면 표를 주거나 전화 한 통하면 해결되는 과거의 한국 사회보다도 더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몰표를 주거나 사조직에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전화 한 통화는 비리로 사용하는 한 번의 입김도 포함됩니다.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일탈로 인하여 모든 직종에서는 4차원 생활과 연관되는 사조직으로 부정부패가 소출되더라도 진보와 보수의 다수는 모두 침묵하고 있지요. 불법의 비상계엄과 잦은 탄핵은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주변에서 발생되는 온갖 부정부패에 침묵한다면 한국 사회의 오늘날은 청렴과 투명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은 모든 상황을 청렴과 투명의 환경으로는 나설 수 없더라도 온갖 부정부패에 최소한 동조하거나 순응하지는 않지요. 이상으로 소윤섭의 팟캐스트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